인도네시아 잠수함 사고로 끝내 안타까운 53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잠수함 사고 희생 장병과 유가족의 재차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수색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도 이에 사의를 표하며 서 장관이 보낸 위로 서한과 한국군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에 깊은 우정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사누딘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이 25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잠수함 침몰은 한국의 수리 잘못으로 추측된다고 발언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1978년에 건조된 독일제 잠수함이 한국에 의해 수리되었다. 이 수리로 인해 낭갈라 사공리함이 가라앉을 정도로 잘못된 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 장교 출신이자 국회의원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80년 독일에서 건조된 낭갈라 사공리함은 지난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서 2년에 걸쳐 창정비를 받았습니다. 창정비는 잠수함을 완전히 해체해 복구하고 대령하는 것으로 잠수함의 경우 내구 연한 전까지 통상 6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게 됩니다. 낭갈라 사공리함은 대우조선이 마지막 창정비를 진행했지만 비용 문제 때문인지 이후 9년간 추가 창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사누딘 의원에 따르면 낭갈라 사공리함은 전체 수리 및 기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데 약 7,500만 달러, 약 85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2018년 이후에는 자망 조치하지 않는 노후 장비로 한국에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군인 희생자가 없어야 한다면서 유사한 잠수함인 KRI 카크라 401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사누딘 의원은 수용 인원을 투과한 낭갈라 사공리함 승무원의 수를 강조했습니다. 잠수함의 최대 승무원 수는 38명에 불과하다면서 왜 15명이나 많은 5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게 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것도 창정비 기한이 한참 지난 노후 기종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사누딘은 자신이 국방군에 있을 때 얻은 정보로는 낭갈라 사공리함이 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인원으로 산소 부족을 의심케 했지만 계속 항해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한 무모한 잠수함 자망으로 이뤄진 사고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해군 참모총장인 유도 마고노 제독은 낭갈라 사공리함이 실종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에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도 제독은 낭갈라 사공리함 선이 전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승인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도 제독은 또 낭갈라 사공리함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낭갈라 사공리함은 폭발이 아닌 균열에 의한 사고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도 제독은 지난 24일 콤파스 TV에 출연해 잠수함 파편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유도 제독은 폭발이 발생하면 음파 탐지기가 확실히 감지할 수 있다. 일부 부분에서 균열이 점차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깊이 300m, 400m, 500m에서 이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이 있었다면 소나가 탐지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의 문근식 경기대 교수는 침수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뢰 발사훈련을 하다보면 수심 15m에서 계속 항해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람 몸통만한 관통구가 많다면서 이를 전부 밸브로 작동해야 하는데 노후됐거나 잘못 작동하면 순식간에 물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물이 차면서 전원이 차단됐고 압력이 상승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져 침몰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뢰와 관련된 사고나 피격 당했을 확률은 낮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다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해저 드론입니다. 최근 중국은 호주 북부로 향하는 주요 선박 토크 포인트를 적극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만 최근 몇 년간 세대 해저 스파이 드론이 잡혔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발견된 드론의 위치가 이번 잠수함 사고 해역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우주 북쪽에 위치하고 인도네시아 해역과 티모르해 및 다윈을 연결하는 롬복 해협입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어부나 군인, 경찰들에 의해 잡힐 정도로 이 지역 해저에는 중국의 해저 드론이 많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225cm 길이의 금속으로 된 이 드론은 엔진 없이 날개 달린 글라이더와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센서를 가동해 다이빙과 상승을 하면서 한 달 동안 해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시윙 드론을 12개 출시했다면서 이들은 약 1만 2,000km를 여행했으며 파도 꼭대기에서 해저 6.5km까지 도약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또한 드론이 수중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하고 추적하고 사진을 찍고
주둔할 수 있는 잠수함 사냥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잠수함 전쟁 분석가 H.I. 서트는 이 글라이더는 어떤 경우에는 결백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의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인도네시아 해역을 통해 인도양으로 가는 잠수함 경로를 정찰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트윗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로 데이터는 아군 잠수함이 숨겨져 있고 적대적인 잠수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에 잠수함 전쟁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머리 위로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해수 지뢰를 배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위치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중국의 스파이 해저 드론이 인도네시아 해협 앞마당까지 들어와 정찰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연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올해 하반기 한국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27일 한국과 영국 간 국방협력 증진과 신성 교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의 부산항 기항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P통신과 영국 더 타임즈는 25일 퀸 엘리자베스호가 이끄는 항모 타격단이 내달 한국과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으로 순방을 떠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군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항모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과 관련한 양국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기술 협력과 운용 인력 교육 등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경항모 개념 설계 업체인 한국의 H사가 영국의 업체와 일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는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고해를 견디는 가판 기술과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가판 형태 등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한국 경항모는 형가판형으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양국 간에는 이런 핵심 기술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언론은 퀸 엘리자베스호 제작을 위해 밥코, BAE 시스템즈, 탈레스 등이 연합해 개발한 선진 체계와 디자인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 개념도는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의 가판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기존 개념도에서는 함교가 1개였는데 새로운 개념도에는 함교가 퀸 엘리자베스와 같은 2개로 늘어났습니다. 함대기를 비행 가판으로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 2기가 오른쪽에 집중된 것으로 유사합니다. 이 항모는 길이 280m로 31억 파운드, 약 4조 8,045억 원을 들여 건조됐습니다. 이번 순방제는 F-35B 8기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모 전단은 퀸 엘리자베스호의 함정 6척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1척, 헬기 14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해병대 1개 중대도 공관할 예정입니다. 한국 항모 기술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신TV였습니다.